대체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의 검찰은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소문이 있다. 이게 기소의 이유가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재미있는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지난 28일 검찰 출석 이후 공식적인 첫 기자회견 때였습니다. 기자회견 말미에 한 기자가 갑자기 질문이 있다고 질의응답 요청을 합니다. 미디어 오늘의 조현어 기자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은 회유된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조차도 당초의 입장을 번복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진술과 이재명 대표의 진술서 내용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작성 주체인 검찰에게 질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을 어떻게 진실이라고 믿고 공소장을 그렇게 자신있게 작성을 하게 되었느냐고 검찰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영상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궁금해하고 있는 핵심이 대장동 사업자들과 알고 있었느냐인 것 같은데요. 2014년 6월 말하고 2015년 4월 달에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의 절반을 이명박 시장 측에 제공한다고 이렇게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가 됐고 승인이 됐다고 이렇게 공소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대체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진술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진술했답니까? 유동규 씨가? 유동규 씨가 저한테 말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나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유동규 씨가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그걸 전문 진술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누구한테 카드라 들었다? 증언도 증언에 대해서 수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수사야 할 수 있지요. 수사는 할 수 있는데 우리 기자님이 뭐라고 하더라고 들었다가 증거가 됩니까? 그 형사소송법에 그런 건 증거가 아니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공소장에다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과거에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증거가 있어야 기소하고 증거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하고 증거가 있어야 처벌한다. 그 대한민국 헌법에 당연한 원칙 아닙니까? 그냥 증거가 필요하니까 고문을 해서 증거를 만들었죠. 자백을 시킨다든지. 왜 증거가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의 검찰은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소문이 있다. 이게 기소의 이유가 됩니다. 이게 바로 법치주의 파괴죠. 검찰이 주장하고 언론이 쓰면 그게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 여기서부터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대장동이 어떻게 민간 개발에서 민관 개발로 바뀌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지요. 이재명 대표의 말을 그대로 빌려서 상식적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15년 2월에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경쟁을 시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주민대책위, 주민들의 개발추진위원회 그 뒤에 이 땅을 산 세력들이 대행이라는 이름으로 숨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요구했던 게 뭐예요? 첫 번째 자기들이 땅을 이미 다 사놨으니까 환지해달라. 환지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두 번째로 자기들이 산 땅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 자기들은 여기를 주로 샀으니까 이쪽은 빼고 이쪽을 개발지역으로 지정해달라. 남욱이 유동규한테 돈 뇌물 주면서 요구한 게 그거 아닙니까? 개발구역 지정을 자기들이 산 땅 중심으로 지정해달라. 세 번째 중요한 요구가 이런 거였죠. 만약 공동 개발을 하면 민간 사업 파트너를 자기들로 지정해달라. 꼭 공모 경쟁 안 해도 됩니다. 지정하면 돼요.
그런데 남욱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뭐 여러분 법조 기자가 아니시니까 모르시겠지만 남욱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하잖아요, 이 법정에서. 수억 대 뇌물을 주가면서 유동규한테 청탁을 했는데 그 청탁이 하나도 통하지 않았다. 결론이 뭐냐면 저는 원칙에 따라서 환지 안 하고 강제 수용했습니다. 강제 수용하면 땅 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투기한 사람들? 그냥 시가로 보상받으니까 손해보겠죠.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구역을 제가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이 지정되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로 지정되고 싶었던 그들은 닥쳤던 개가 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환지도 안 됐고 그들이 주로 매입한 땅만 지정해 달라는 것도 안 됐고 민간 사업자로 이미 지정해 달라는 것도 안 돼서 공모했고 그래서 이 공모를 내서 이 공모에서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2015년 2월에 최종 결론입니다. 제가 공개 경쟁시키라고 지시했거든요. 공모라고. 그런데 2014년에 그 지분을 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제가 승인을 했으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지분을 무슨 받기로 약속을 했으면 2016년에 제가 뭐 하려고 사업자들한테 1120억이나 추가 부담시킵니까? 제가 제 이익을 제가 뺏었다 그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조 기자님은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2014년 14년 잠깐만요. 대표님. 네, 그러니까 제가 조 기자님하고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근데 2014년 7월 참, 28일에 조 기자님. 김만배 잠깐만요. 법조팀장과 아니, 조 기자 인터뷰를 하지 잠깐만요.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잠깐만요. 그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심이 있는 거는 자,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조 기자님한테 질문을 잘 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잠깐 제가 얘기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이런 객관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상황들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배임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 검찰의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짜깁기 또는 조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정치 세력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정치인들이 가진 힘도 모두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인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쟁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민생과 국정을 챙겨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전쟁하듯이 하는 게 바로 지금 정부 여당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세요. 정치는 전쟁과 다르다. 상대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논의해야 될 국민의 동등한 대리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우문현답. 기레기들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가지고 현명하게 답변한 이재명 대표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 정치리포터였습니다.